그러니까 주간에는 사실 그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업무를 위한 거라. 근데 이제 그걸 이부제를 피하기 위해 사용했다면 제가 감찰부서 근무해본 경험상 속된 용어로 떼감찰이라고 하거든요. 변호사님 토요일인데도 이렇게 업무가 많으시네요. 아 그러게요. 좀 쉬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좀 빨리 일을 끝내고 오후에는 이제 집에 가서 또 애들하고 놀아쳐야죠. 피디님은 저기 식사는 하셨어요? 저 아직 못했습니다. 식사나 하러 가실래요? 좋습니다. 가시죠. 어우 사람 많네. 상담하실 때 특이한 케이스 같은 건 따로 없어요. 혹시 그 PD님 저기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보세요. 이번에도 31기 화제가 됐잖아요. 이게 방송에 나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악플도 달리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고소를 당한 상담을 했었는데 보통 고소를 하실 때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고소장을 보니까 본인이 직접 하셨더라고요. 이걸 이제 변호사 도움을 안 받고 진행하시다 보니까 그냥 막무가내 고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게 부족하더라고요. 고소장 자체가 충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 드리고 혼자서 대응하시더라도 잘 될 수 있겠다 이제 말씀드렸더니 이제 결과를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님 저기 상담해 주신 것대로 대응을 잘했더니 이거 이제 무혐의로 끝났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아쉬우니까 고소를 하시는 건 뭐 본인의 자유지만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떨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고소할 때는 막무가내로 하기보다는 최소한 좀 상담이라도 받고 진행하시는 게 좋다. 잘 먹었습니다. 아유 저도 잘 먹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시죠. 좋습니다. 이거 뭐 드시겠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변호사님 요즘에 아시겠지만 성동경찰서 요거에 대해서 혹시 좀 변호사님 의견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막 그 뉴스 기사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잘못된 점은 잘못된 점이 있고 제가 경찰 생활 오래 하면서 느꼈던 점에서는 또 일정 부분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지점이 경찰서장이라고 하면 이제 계급으로 따지면 총경 계급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경찰 조직 내에서는 상당히 이제 고위층이에요. 네. 높은 계급이고 예전에는 계급이 경인데도 불구하고 독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보다 훨씬 더 위상이 더 높았어요. 경찰서마다 의견들 중에 이제 운전면허가 있는 대원들은 이제 서장님 관용차를 운전하는 1호차 대원이라고 하거든요. 관용 차량이 항상 그 소나타급으로 이제 경찰서 입구 항상 좌편이든 우편이든 딱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 이제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임경 제도가 없어지면서 출퇴근 자체는 원칙적으로 자가용이나 이런 걸로 대중교통이나 이렇게 하시고 대신 출근한 이후에 업무적인 목적이라면 관용차를 경무계라고 하는데 거기에 소속 직원분이 이제 운전을 해서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 의경 대원들이 수행을 할 때는 퇴근할 때 이제 서장님들이 관내에서 여러 가지 모임도 많고 행사도 많고 뭐 지역 주민들하고 만날 일도 많고 했을 거잖아요. 이때마다 다 이제 대원들이 태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12시가 됐던 새벽이 됐던 태워드리고 다음날 또 태우러 오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비교하면 경찰서장에 대한 지원이라 할까요 뭐 예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죠. 좀 옛날 분들 그때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니 내가 경찰서장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총경 승진 인사가 있었는데 이제 저의 동기도 되게 친한 동기인데 동기도 이번에 경찰청에서 총경을 승진했었거든요. 저희 동기 중에서는 두 번째. 근데 이제 제가 선배님들 동기들 승진하는 거 보면은 그 과정이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치열해요. 전에도 한번 이제 경찰 계급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는데 경정 계급이 계급 정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4년 계급 정년이 있는데 보통 10년 차나 11년 차까지 승진을 못하면 그 사람은 이제 거의 승진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거의 50대 초중반 나이에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승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의 명예나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승진을 시도경찰청에서 이제 경정 개장 생활을 한
7년 네. 정도 해야 승진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정의 생활이라는 게 보통 한 7시 이전에 무조건 출근을 해요. 그리고 퇴근은 일찍 퇴근하면 9시. 제가 이제 근무할 때는 본청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시, 11시도 많이 퇴근하고 그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9시 뉴스였거든요. 9시 뉴스를 틀어놓고 보면서 이 뉴스에 특별하게 경찰 관련 이야기, 그러니까 내 업무에 관한 이야기가 없으면 집에 갈 수 있다. 그 정도로 처절해요. 혹시나 이제 지방청장님이나 본청장님께서 이제 그 업무를 하다 보면은 좀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약간 노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보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혼나기도 하고 그 생활을 7년 정도를 해야 승진을 하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승진이라는 게 업무를 잘하고 이것만 되는 거 아닌가.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회가 연줄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도 많이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힘들게 업무로 승부하려고 새벽 출근해서 늦게 퇴근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서장에 대한 보직도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예측할 수 없게 됐어요. 예전에는 이제 한 지역에서 총경 승진을 한다. 네. 그러면 그 지역 내에서만 계속 인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부산에서 총경 승진을 했다. 그럼 한 1년 정도는 이제 다른 시도청으로 발령 나서 다녀오면 이제 그 지역 내에서 예를 들면 부산 해운대 경찰서장을 한번 했다가 이제 부산시경 과장을 했다가 또 다른 뭐 사경찰서 서장을 했다가 예측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관내에 3년 이상 머물지 못하게 해요. 왜냐면은 그 지역에서 이제 유착 관계가 생기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3년 근무하면 이제 또 다른 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집을 떠나서. 쉽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퇴근 문제도 약간 연결이 되는 게 또 연고지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경찰서장 관사라고 해봤자 막 뭐 엄청 좋을 것 같지만 그냥 원룸이에요. 네. 원룸에서 출퇴근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내 관사에 주차하기도 힘들어서 주차를 못할 때도 있어요. 요즘에 뭐 대중교통도 잘 돼 있지만 시골 같은 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경찰서장이라는 역할이 치안의 총책임자잖아요. 그게 언제든지 이 사람이 공백이 생기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용차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건데 이 성동경찰서장님 사건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정확하게 기사를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출퇴근 때 사용을 했다고 하세요. 근데 또 기사 내용을 보면 중간에 어디 나가실 때 뭐 점검을 한다든지 외부에 나가실 때 또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좀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업무상 목적으로 나갈 때는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출퇴근을 위한 목적으로는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리고 긴급 출동, 초동 대응팀이라고 해요. 부서마다 각각 언제든지 야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초동 대응팀이 이용하기 위한 차량을 이용한 게 잘못. 그러니까 주간에는 사실 그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업무를 위한 거라면. 근데 이제 그걸 이부제를 피하기 위해 사용했다면 그건 명백한 잘못이다. 그래서 그 서장님께서도 아마 판단을 좀 잘못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고 이제 대통령까지 질책을 하시면서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를 했는데 제가 이제 감찰부서 근무해본 경험상 단순히 이 관용 차량 이용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잘못들을 다 파헤쳐서 이걸 좀 속된 용어로 떼감찰이라고 하거든요. 있는 거 없는 거 이 사람의 비위를 다 털어낸다. 잘못한 부분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 되긴 돼요. 그러니까 감찰도 어쨌든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으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거고 또 언론에도 이렇게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꼬리표가 달려나갈 거고 한편으로는 대다수 직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렇게 두드리다 보면 당연히 거기서 근무하는 우리 성동경찰서 직원분들이나 전체적으로 조금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결국 경찰 출신이라서 경찰을 편드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시던데 잘못된 것과 아닌 것은 구별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동경찰서장님의 그러한 행동은 잘못된 거지만 서장이 언제든지 관내 사건이 발생할 때 출동해야 될 수 있는데 이부제까지 적용해서 과정차량 사용을 제한해버리면 사실 뭐 택시 타고 갑자기 출동할 수 없잖아요. 특정 사항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초동 대응팀 차량이 아니라도 이부제를 피할 수 있는 출퇴근 목적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영화에서도 보면 누구 서장하고 뭐도 하고 했다. 물론 그때는 이제 80년대이긴 네. 하겠지만 그 언저리 한 90년대, 2000년대로 봤을 때도 서장하고 뭐하고 하면 정말 사건을 좀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경찰서장이 그 경찰서 내에 보직을 다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승진도 어느 정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장 한 사람한테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 서장님이 아는 사람 사건이다. 신경이 쓰이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못한다. 서장님이 혹시나 김수사관 이거 저기 피해자가 나 아는 사람이니까 이거 조금 무혐의로 처리해줘 하는 순간 바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김 수사관님이 바로 이제 아마 감찰에 신고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깜깜이 시대는 아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조하는 게 경찰 고위직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해서 사건의 방향이 이렇게 갈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기분들이 총경이 되기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네네.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만약에 변호사님께서 경찰 퇴직을 결심하셨던 네. 시점에 갑자기 우리 황 경장관은 경찰의 아주 우수한 인재이기 때문에 네. 지금 바로 내가 총경을 시켜주겠다 나가지 마라 네. 라고 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그럴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주변에 있던 다른 총경 승진을 경쟁하시던 분들이 투서를 두서를 놓고 아마 이건 대통령실까지 갈 거고 근데 상상을 해보자면 내일부터 총경 할 거냐 아니면 이제 변호사 할 거냐 지금 시점에서 판단한다면 지금 이제 변호사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 선택할 것 같은데 퇴직 직전의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택할 것 같긴 한데 가족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의 어떤 요구, 의견을 들어본다면 상당히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 그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약간의 걱정도 있으셨을 때니까 그렇죠. 고민이 되셨겠죠. 되게 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약간 한 5.5 대 4.5 정도로. 그러니까 5.5는 뭐였을까요? 5.5가 변호사, 4.5가 총경. 아마 이렇게 설득했을 것 같아요. 변호사 개업은 아니 나중에 해도 되는데 굳이 왜 지금 아니 총경으로 근무하다가 언제든지 또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설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많이 진짜 고민할 것 같아요.